네, 안녕하십니까. 이재필입니다. 자, 뭐 해외 시장이 좀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됐죠.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51분인데요. 자, 지금 현재 이 시간에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연설을 확인을 하고 그 내용들을 같이 전해드리면 좋은데, 지금 이게 출근길에 뭐 아침에 좀 일찍 올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트럼프 연설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. 자, 아마 짐작컨대 지금 저 WTI 유가가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6월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안 좋았죠. 한 뭐 43% 정도 그 정도 떨어져서 11.57달러로 마감됐으니까 아마 그 전에도 트럼프가 뭐 저 에너지 기업 지원 저 기금 조성을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고, 또 코로나 뭐 관련되는 뭐 그런 얘기도 아마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경제 재개,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근데 뭐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챙겨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볼 때는, 보시는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서 좀 반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. 자, 요거 바로미터는 뭐냐 하면요.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됩니다. 나스닥 선물을 보시면 거기서 뭐 어떤 이 나스닥 선물이 반응을 하게 될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오늘은 그 트럼프 연설 내용들 뭐 이런 것들 좀 꼼꼼히 좀 챙겨 보시고,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저 간밤에 나온 주요 뉴스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WTI가 43%또 떨어졌어요. 자, 요거는 뭐냐 하면 이 결국은 이 유가의 방향 키를 잡고 있는 거는 이 경제활동 재개라는 거 뭐 그런 거죠. 자, 어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. 이 저 원유 같은 경우는 선물 형태로 거래돼서 만긴 날 이거를 저 선물 매수 포지션을 취해 놓으면 원유를 받아야 돼요.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어제도 좀 말씀드렸죠. 저장고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사우디 같은 경우도 바다 위에 유조선이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러죠. 어디 갈 때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태인데, 그 떠 있는 이 원유가 한 1억 6천만 배럴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근데 지금 6월물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작용한 걸로 보셔야 됩니다. 여기 경제재개가 6월 달에 6월 그러니까 저 이게 경제재개가 그때 되면 그때 뭐 재개가 되겠냐 뭐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거 그런 걸로 봐서는 재개가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 6월물 말고 차월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. 한 두 달 정도 지나면 좀 잠잠해지겠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 중진유는 한 43% 정도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트럼프는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 방금 좀 말씀드렸고요. 그 다음에 전략 비축유 미국 쪽에 7,500만 배럴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, 뭐 저장고는 있을라나 모르겠어요. 뭐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트럼프는 워낙 좀 못 믿을 사람이라서 일단 뭐 전략 비축유 7,500만 배럴을 구매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유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를 잘 안 하는데요. 오늘 오펙에서 긴급 컨퍼런스 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 뭐 뻔한 얘기겠죠. 뭐 유가 야 우리 어떻게 할래? 뭐 이런 거 좀 논의를 하려고 긴급 컨퍼런스 콜을 하고 하는 것 같은 시행하는 것 같은데요. 자, 뭐 이쪽에서는 일각에서는 5월 12일 정도에 회동할 가능성들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JP모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. 저 원유 생산 시설 중단은
영구적인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. 자,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를, 야, 그냥 잠깐 동안 생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원유는 저도 이 원유를 채굴하는 거나 뭐 그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요.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뭐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냥 원유 퍼올리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, 이거 뭐 그냥 잠깐 스위치 껐다가 다시 나중에 다시 스위치 켜면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자,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뭐 스위치 껐다 켜는 걸로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자, JP모건 쪽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, 뭐 사우디의 세계 최대 국영석유 회사죠. 자, 아람코 쪽에서 임원이 사우디는 생산시설의 일부를 문을 닫을 수도 있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전에 사우디가 열받아서 확 질렀죠. 저 러시아가 감산 반대하니까, 그래? 그럼 우리 증산할 거야. 너 죽고 나 살자. 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, 자, 지금 이제는 유가가 떨어져도 너무 심한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이들도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뭐 해외 쪽에서 나온 뉴스들은 간략하게 조금 짚어봤고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,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쵸, 김정은 중퇴설 위독하다,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출렁거렸는데요. 자, 그게 보다 근본적인 그런 이유는, 자, 어느 정도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도 상당히 좀 많이 녹아있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. 그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죠. 지금 최근 들어서는 비추세 구간이다. 20선하고 60선 사이에 답답하게 껴있는 상태다.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다시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. 자, 그런 움직임이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,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우리나라 증시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자, 글로벌 증시 움직임 동향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대부분의 증시들이 좀 안 좋았었죠. 자, 뭐 저쪽 중국이 한 0.9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, 홍콩이 2.2%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. 대만이 2.8% 정도 하락했습니다. 자,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만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둔감해지는데요. 며칠 전부터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이었지만, 이 해외 쪽을 보게 되면 뭐 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. 대만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이 움직임이, 야, 조금 불안하다, 좀 불안한 움직임이다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어요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도 그걸 단적으로 한번 보여줬죠. 야, 니들 한 달 전에 시장 폭락할 때 그 공포 다 잊어버렸지, 한번 다시 기억해 라는, 마치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코스닥 시장이 순식간에 5% 정도, 5%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요. 자, 이런 부분들이 김정은이 조금 뭐 위태롭다, 이런 재료 하나 때문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셔서는, 예, 그건 순진하신 거죠. 자, 시장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싶은 위에서는 매물대가, 급한 매물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. 자, 뭐 해외 증시 미국 쪽 좀 살펴보게 되면요. 다우가 뭐 한 2.67%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. S&P 500이 3.07%, 나스닥이 3.48%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은 나스닥 시장이 가장 하락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. 자,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.73% 정도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. 자, 미국장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최근의 움직임은 좀 위쪽에서, 고점에서 좀 대롱대롱 좀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었죠.
자, 근데, 뭐,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갭으로 좀 두들겨 맞고 시작했었어요. 근데, 지금 조금 안 좋아도 장중에 좀 들어올리고 그런 힘이 좀 있었죠. 이때까지만 하더라도.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. 지난주 목요일이겠죠. 이, 미국 차트니까. 자, 이런 모습이었는데, 금요일 같은 경우는 쭉 들어올렸다가, 자, 종가 무렵에 조금 좀, 시가 근처까지 밀어놓고 시작을 했는데, 자, 금요일 날, 요거는 뭐, 우리나라 장중에 이 미국 시장 선물이 조금, 오늘 저녁에 좀, 미국 시장이 만만치 않겠다라는 거, 그런 부분들도 말해줬었죠. 우리나라 장 초반에 미국 미증시 선물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권이었어요. 그런데 이거조차도 마이너스로 밀려났었던 거죠. 거기다가 뭐 시장이 한번 출렁하면서 투자 심리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왔었고요. 자,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 시장 갭으로 떨어져서 반등다운 반등 시도를 못했어요. 자,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조금 뭐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등 시도를 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다시 재차 이렇게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. 자, 요거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62평선 자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요. 미국도 그렇고 제가 62평선의 저항 뭐 이런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최근 들어 말씀드렸는데 자, 살짝 돌파했다가 갭으로 좀 깨고 내려가서 음선을 그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자, 요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위에서 찍어 누르는 62평선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22평선. 자, 이 사이에 있는 모습이죠. 우리나라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. 자, 요거는 일단 뭐 조금 저항받는 모습이 나왔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요런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. 다음은 국내 증시 수급 동향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조금 좀 외국인들 3일 전에 하루 정도 샀었죠. 3,229억 정도 샀다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이겠네요. 월요일 날 4,9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어제도 5,20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여기서 연기금이라도 조금 받쳐줬으면 시장이 조금 덜 했을 텐데 어제는 연기금 움직임도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이 없었죠. 엊그저께 오히려 547억 정도 팔고 어제는 406억 정도 샀는데 이 406억 정도 수급 갖고는 좀 어림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개인 투자자들은 역시 뭐 저때 엊그저께 한 9,500억 정도 어제 7천억 정도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코스닥 시장 수급도 별반 특별하게 틀릴 거 없죠. 개인이 781억 정도 순매수, 외국인이 617억 정도 순매도, 기관이 104억 정도를 순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. 자,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조금 매수를 했는데요. 자, 이 규모 자체가 좀 마음에 드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죠. 자, 외국인들이 한 2,400억 정도, 어제는 순매수했고, 그 전날 1,600억 정도 순매수했는데, 그 전에 또 4,600억 정도 매도를 한 날이 있었죠. 그러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옵션 시장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외국인들 콜 46억 매도, 금융투자 콜 40억 순매수. 자, 그리고 풋 쪽도 보시게 되면 자, 외국인들은 풋은 24억 정도 순매수, 금융투자는 풋 4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죠. 자,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 어제 상황만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콜 매도, 풋 매수 아래쪽 방향이죠.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콜 매수, 풋 매도 위쪽 방향이죠. 자, 요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쯤에서만 누적 수급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지났으니까요. 자, 지금 만기가 4월 9일이었네요. 4월 9일이었고, 자, 4월 10일부터 수급을 좀 보시게 되면, 자,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콜옵션 쪽을 매수를 이렇게 좀 했었죠.
매수를 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그걸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근데 이 옵션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괜찮았어요. 콜 쪽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지금 아마 이들은 일부 차익 실현 병행하면서 여기 순매수 2억으로 찍히더라도요. 아마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훨씬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저 아래에서 매수했던 부분들 요런 것들 차익 실현은 나오고 있다,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계속 조금씩 이렇게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풋 쪽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외국인들 풋 또한 169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죠. 풋 매수 포지션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들은 조금 콜옵션 쪽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걸 좀 챙기면서 풋옵션 쪽을 조금씩 더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. 자, 금융투자는 풋 94억 정도 순매도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4월 16일 날 117억 정도 순매도였으니까 풋 매도 쳐놨던 부분들 요쪽은 조금 청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화면을 제가 그냥 HTS 화면을 안 띄워놓고 그냥 이 화면을 띄워놓고 떠들었네요. 자, 다시 영상을 찍을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투자 전략을, 시장 대응 전략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특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겠죠. 자, 일단 뭐 코스피 시장 한번 짚어보시면요. 자, 아침에 조금 빠져서 시작했습니다. 아침에 조금 빠져서 시작했는데, 자, 요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 초반에는 조금 발끈했어요. 반등 시도도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때 이 캔들이 나온 시점, 이때 뭐 좀 시장을 유심하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야, 이거 시장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. 저도 어제 한 10시 40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고 조금 뭐 얘기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주식 좀 팔아 놓자고, 팔아 놓으시라고,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자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갑자기 대북주부터 시작해서 툭툭툭툭툭 힘없이 전체적으로 그냥 쭉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. 자, 요런 것들은 장중에 보면서 체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저도 어제 뭐 10시 40분쯤 돼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리라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몰랐어요. 자, 시장을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계속 뚫어지게 면밀하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단지 초기에 파악을 할 수 있었죠. 초기에 파악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, 자, 좀 이거는 뭐 김정은 위태롭다 뭐 이런 얘기,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랬는데요. 자, 우리 만약에 김정은이 진짜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? 그 뭐 별 문제 없습니다. 이게 터지기 전에는 저 부담 요인이 되는데요. 야,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?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데 막상 터지고 나면요. 그때는 시장이 굉장히 안정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근데 뭐 그쪽에서 아픈지 안 아픈지 저는 모르겠습니다. 저는 모르겠고,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,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좀 얘기 나오는 부분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뭐 그런 보도들이 좀 많죠. 자, 어쨌든 자, 이게 이런 움직임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.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좀 고점권역 저항받을 수 있는 그 저항선 근처에 왔기 때문에 그런 소식에도 이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. 자, 일단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일로 인해서 빠졌다가, 좀 예전 같았으면 이 시장의 힘이 좋았을 때 같으면 그냥 아마 빨리 회복을 했을 겁니다.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모습이 나오질 않았어요. 자,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쵸. 코스피 시장 일봉인데 어제 아래 꼬리를 좀 달긴 달았어요. 달긴 달았는데, 자, 요 며칠 들어서 계속 드리는 얘기입니다. 자, 위에서는 62평선이 찍어 내리고 있고요. 밑에서는 22평선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. 자,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. 자, 지금 주가는 그 사이에 답답하게 끼어 있는 모습이에요. 자, 그렇다면
이쪽에서 22평선 근처에서는 지지 가능성, 62평선 근처에서는 저항 가능성. 자, 요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면 될 거고요. 자, 이게 조금 옆으로 이런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 조금 나오겠죠. 자,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길어지는 모습이 나오면 조금 곤란합니다. 이게 좀 길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22평선 자체를 깬다라면 어쩌면 그때는 풋장, 즉 뭐 인버스를 노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. 자, 일단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 트럼프가 지금 연설을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 영상을 찍느라고 확인을 못했어요. 근데 이 부분은 이 뭐 미국 증시 선물이 얘기를 해줄 겁니다. 그러니까 미증시 선물 잘 한번 보시고요. 그리고 장중의 수급 움직임들, 특이 동향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라면 뭐 오늘도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이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. 자, 핵심은 그겁니다. 지금은 답답하게 껴 있는 상태인데 이게 좀 쭉 옆으로 많이 길어지는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. 자, 그때는 또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저도 뭐 매일 아침에 이 시황 방송을 해드리니까 또 이쪽에서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.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